설명절이 다가왔지만 한우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료값은 오르는데 속값이 계속 내리면서 농가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걱정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가정에선 설 차례상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딸이 광양 창의예고 강사로 채용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강사 채용 과정에선 블라인드 면접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순천에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순천시 폐기물 입지선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다음 달 타당성 조사를 거쳐 상반기 안에 최적의 후보지를 정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설 특수가 무색하게 한우 농가에서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속값에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우 농가는 갈수록 오르는 사료값에 출하를 해도 오히려 손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장흥에서 35년째 한우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정현승 씨. 올해는 유독 농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한우 농가는 주로 사료값과 인건비, 약품비가 들어가는데 한 달 운영비는 약 1,100만 원 수준. 그런데 사료값이 30% 이상 오르면서 농가 운영의 부담이 커진 겁니다. 갑자기 사료값이 30% 이상 폭등하는 관계로 우리 한우 사육 농가가 정말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식육점이나 고기를 파는 상인들이 고값을 내리질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된다면 우리 한우인들은 모두 죽습니다. 이곳에서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소 150두를 사육했지만 현재는 사료값 등이 올라 35%를 줄인 상황입니다. 암소 가격을 살펴봤더니 경매 가격은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는 줄어든 반면 전국적으로 공급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소비자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불과 12%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산지 소값은 떨어졌지만 유통비나 소매점 운영비는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소를 경매를 받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절단하고 또는 포장하고 유통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재반 비용들이 그건 이제 고정적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거든요.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체감적으로 소비자가 느낄 만큼 그 유통 비용에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 곤두박질 치고 있는 산지 소값에도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나서 소비를 촉진하고 산지 소값이 폭락할 때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송아지를 사육하는 분들이 무너지면 아무래도 한우 산업 전체 이 기반 다리가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게 제도이고 소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우 농가. 한우협회는 정부의 한우 수급 조절과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딸이 창의예고 강사로 채용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22년 한국창의예고 전문 강사 채용 관계자였던 A씨는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의 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채용 형식이 아닌 성명을 비롯한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태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아니었고요. 이력서를 보고 이제 이력서대로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세부 내용들은 공개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 따른 규정대로 이렇게 채점은 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한편 신홍주 한국창의예고 교장은 황모 강사를 비롯한 모든 채용 과정은 전문가 입회하에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진행됐다며 채용 공정성 훼손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문 강사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계약직 형태로 운영된다며 2023년 강사 채용에서 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순천시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지역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지 선정위원회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 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상반기 안에 최적 후보지 한 곳을 정할 계획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설 차례상 비용도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 서민들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북적이는 전통시장. 차례상에 올릴 재료들을 고르느라 손길이 분주합니다. 최상품 사과 1개에 4,000원, 시금치는 800g 한 단위 8,000원입니다. 많이 오른 건 시금치, 그다음에 이제 쪽파 종류가 많이 올랐고요. 얘들은 거의 배에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기존 시대보다가 명절 앞에 대목 보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한 일주일 새에 거의 배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부쩍 오른 가격에 소비자들도 선뜻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한 30만 원 정도 가량 들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한 40만 원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야채고 뭐고 다 비싼 거. 너무 많이 비싸. 좀 부담되지요. 원래는 사는 게 좀 아껴야 되지 뭐. 좀 더 넣으면 되지. 그죠? 많이 안 사고 조금 더 아껴 놔야 되지 뭐. 한국물가협회가 발표한 올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5만 4,30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5.8%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시금치가 400g에 3,190원으로 40% 이상 올랐고 흑대파는 한 단에 2,900원으로 25% 올랐습니다. 닭고기와 밀가루도 1년 전 설보다 각각 24.5%, 41.9% 올랐습니다. 채소류는 요즘 겨울이라 한파 영향 때문에 출하량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조금 가격이 높아졌고 국내산 닭고기나 이런 것들은 조류 독감 이런 AI 확산 때문에 이제 공급량이 조금 감소하면서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설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 관광 숙박시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남도가 관광 숙박업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안전점검 대상은 호텔과 콘도 365곳 가운데 36곳으로 시군 관광부서를 포함해 민간 전문기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 축대나 옹벽 균열 등 안전 상태와 소화 설비, 피난 계단 준수 여부, 불법 증개축 여부 등입니다. 목포시가 설 연휴 비상 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77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과목별로 응급진료 기관을 지정하고 차질 없이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약국 151곳도 당번제 형태로 운영됩니다. 설 연휴 동안 광양에서는 소아과와 여성의원 3곳이 비상진료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 연휴 응급환자 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21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사랑병원과 서울병원에서는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고 휴일 지킴이 약국 19곳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한 끼를 위해 아침부터 땀 흘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급식 종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급식 종사자들이 항상 폐암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바로 폐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조리듐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했는데 중간 결과를 보면 20%가 이상 소견을 보였고 특히 폐암 가능성은 일반 여성보다 28배 정도나 높았습니다. 급식 뒤에 숨겨진 이면이 있는 건데요. 다행인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던 겁니다. 18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안건에는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제도화와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 환경 관리 기준 마련, 급식소 종사자 폐암 검진 기준을 확대하자는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제 공은 넘어갔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주관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한마음이 돼야 합니다. 결과에 앞서 진정한 교육은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로 위 살얼음인 블랙아이스가 겨울철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탓에 차가 미끄러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블랙아이스의 대응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 수십 대가 도로 위에 엉켜 있습니다. 차 한 대가 급하게 속도를 줄여 간신히 충돌을 막았지만 뒤따라오던 차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도로 위의 살얼음, 블랙아이스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녹은 눈이나 비가 추운 날씨에 다시 얼어붙으면서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겨 도로가 마치 미끄러운 스케이트장처럼 변하는 현상입니다. 얼음막에는 매연과 먼지가 엉겨붙어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운전자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워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는 그늘진 도로나 터널 출입구, 지하도와 고가도로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를 확보해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빙판길에선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주행 전 타이어의 만모 상태와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빙판길 안전운전 요령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빙판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하면 차가 통제력을 잃을 수 있어 브레이크는 여러 번 나눠서 제동하고 핸들도 천천히 조작해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몸을 피하는 등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 차를 갓길로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켜거나 트렁크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신안 하의와 신의, 장산도를 오가는 쾌속선이 취항했습니다. 신안군은 18일 하의 운곡 선착장에서 취항식을 갖고 쾌속선 퍼스트 엔젤호의 공식 운항을 알렸습니다. 새롭게 취항한 쾌속선은 2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170톤 규모로 목포에서 장산 북강을 경유해 하의 운곡과 신의 상태서리까지 약 70분 정도 걸립니다. 고흥군이 올해 여는 모든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자성류 축제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고흥군은 4월 열릴 우주항공축제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4월 21일부터 4일 동안 나로 우주센터 일원에서 전남과학축전과 병행해 개최됩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전시관을 정상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돌산에 위치한 해양수산과학관은 해마다 관광객 38만 명이 찾는 명소로 블랙팁 상어와 화이트팁 상어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례 간전면에 있는 섬진강 어류생태관은 토종어류 14,000여 마리가 있는 국내 최대 민물고기 전시관으로 섬진강에 서식하는 양서류와 파충류, 갑각류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